안녕하세요. 늙은 노력으로 돌아온 신현주입니다. 예, 오늘은 개털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늙은 노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한 쭉 녹화를 하다가 전화가 와서 녹화가 날라갔어요. 하는 짓거리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으로는 제가 신현재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스포츠 월드 올릴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할 때 망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불허하는 거를 6개월 동안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구글이나 스티븐 스틸버그하고도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상상을 불허하게 초비상을 하다가 이제 한 방에 무너지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돈 때문에 집으로 담보도 대출을 받고 막 했었는데 집까지 이제 다 날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못하고 재판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친구 변호사님들도 LG전자하고는 뭐 전쟁을 벌일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고 자기네들의 최대 고객 중 한 명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이 이제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는데 사실 그 사업에 망하는 거는 그 다음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도 제가 성공할 걸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짓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를 했냐면은 차까지 보고 뭐 집안에 가구,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날렸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형하고 동생이 돈을 만들어서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형과 동생이 이제 생활비를 좀 대주고 뭐 이래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 수 있었고, 아버지의 그 연금으로, 조그만 연금으로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이 돈 돌려달다 놈 있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찾아오시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든 거고,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를, 아버님이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 삼형제를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키우시고 했던 마지막 자존심의 근거가 그 집이었었는데, 그 집마저 제가 날려버린 거니까 그 죄의식도 되게 컸고요. 그거는 뭐 영원히 극복을 못 해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때까지도 극복을 못 했어요. 아무튼 어머님 때문에 이제 너무 더 힘들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힘들었죠. 어머님도 건강도 나빠지시고. 그래서 그냥 인간이 갈 수 있는 극한 한도까지 이제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데, 그렇다고 실수는 없으니까 매일같이 이제 그 동생한테 그 아주 싸구려 자동차 그 폐차 직전에 이제 차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타고 매일같이 이제 휘발유 값을 받아서 이제 일하러 다니는데, 제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품이 이제 다른 회사로 다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제가 되려 이제 넘어가는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이제 팔면 뭐 어떨 때는 5만 원 남고 어떨 때는 뭐 만 원 남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런 것 저것 팔아달라고 했던 업체들한테 찾아가서 또 이제 그 업체한테 받아서 팔아주고 하면 또 1, 2만 원 남으면 그걸 또 모아서 빚 갚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막노동 같은 것도 다 해봤습니다. 막 서울 뭐 전역을 돌아다니고 갈 수 있는 데라면, 돈이 된다는 데면 다 가서 쭉 들려도 벌어서 갖고 벌어서 모아서 갖고 막 이런 생활이 몇 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몸이 못 견디게 막 망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수면이 그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공황 증상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시할 때 한번 심각해지고 그때부터 그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잤어요.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수면 유도제를 먹으니까 잠이 왔어요. 근데 이 수면 유도제가 제가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는 프로작 그런 계열이었거든요. 프로작 계열은 이제 지금은 다 퇴출됐어요. 그거는 먹으면 사람들을 중독을 시켜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금단 현상이 생겨서 그걸 먹지 않으면 공황 증상 비슷하게 두려움이나 막 이런 것이 몰려와요. 그래서 약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를 먹은 이후로는, 저는 그 유도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게 한 이후로는 사실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있어야만 잠이 들 수 있고, 약이 없으면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도 입원하면은 저를 악화돼서 나와요. 병원에서는 그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면 꼬박 밤을 새요. 그래서 어떤 걸로 아파서 뭐 이렇게 옛날에 능방염 걸려서 그거 처치하느라고 막 구멍 뚫고 막 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막 병원만 갔다 오면 악화돼서 돌아오고 그 회복하는 게 집에서 몇 개월을 걸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큼 몸이 나빠졌냐면은, 제가 나빠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신문 기사 한 단을 못 읽습니다. 그걸 읽으면 토하는 것 같이 이렇게 구역질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텔레비를 한 1분이나 2분 지금 켜놓고 키움 경기를 보느라고 켜놓고 이걸 찍고 있는데, 그렇게 한 1분, 2분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은요, 그 화면의 움직임이 어지러워가지고 헛구역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그렇게까지 방전이 돼요. 그게 간까지 나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막 못 견디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이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맞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었다 해서 오늘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많은 암에 걸린 환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이요, 육체적 고통이 정말로 심해서요, 정말 그 순간순간이 뼈를 찌르고 뼈를 송곳으로 찌르고 살을 찢어내는 같은 그런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 몸에서 열이 나면 열이 나는데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근데 그게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람을 안으로부터 막 그 진이 빠지게 만들면서 무력화시켜요. 그러면서 통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만큼 아프냐면요,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냐, 누워서 어떤 자세든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덜 아플까? 저렇게 하면 덜 아플까? 이런 자세를, 온갖 자세를 하면서 자세를 바꾸는 게 하는 일의 다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덜 아픈 자세를 찾아내야지만 버텨내요. 그게 몇 분이라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로도 몇 분 못 가요. 그러면 또 눌려요, 막 그 부분이. 그러면 또 다른 자세로 조금씩 바꾸어서 덜 통증이 오는 자세로 바꾸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가장 편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물론 그때도 통증은 있지만 이게 그만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육체적 고통이 만성 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 이런 거는요, 사치가 돼요. 당장 육체가 죽게 되면은요, 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는 정말 신경도 안 쓰여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걸 먹고 잠을 잘 때만큼 많은 고통을 안 느껴요.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은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약을 먹고 잠에 들면 그 잠들 때까지도요, 되게 막 온몸에서 열이 나고 막 이래요. 그 약을 먹으면 저는 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들 때까지 그 열이 나고 온몸에서 막 힘든 걸 겪어가 나면 그 향정신성 약물들이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온몸에서 정말로 씻은 듯이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말 그 순간은 천국 같은 순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분 안 있으면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잠들기 전에 몇 분의 천국을 그래도 하루에서 누려요. 그리고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깨어나고 나서 한 1분 정도에 또 그런 게 유지돼요. 그래서 1분 정도를 깨어나면 안 아파요. 통증이 온몸에서 아무 데서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이. 근데 그게 딱 지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육체적인 만성이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간이 망가지면서 간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선암압이기 때문에 다리가 한 6cm 정도가 한쪽 오른쪽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선암압이는 다리에 힘이 보통 없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뇌성마비는 이 허리에 좀 내서 몸이 이렇게 움직임이 힘든 거고, 저같이 이렇게 선암압이는 이 뇌까지 올라가면 완전히 끝나지만 이 선암압이 이 병균의 효력이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빠져나가면서 또 다리에 머물 때는 오른쪽 다리에 머물면 오른쪽 다리가 힘든 사람이 되는 거고, 왼쪽에 머물면 왼쪽 다리, 두 다리가 다 되면은 두 다리 거의 못 쓰시는 분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이제 오른 다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른 다리만 힘이 없습니다. 근육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왼 다리에다만 힘을 쓰고 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궁뎅이도 왼쪽은 시하게 큽니다. 근데 오른쪽은 복숭아처럼 아주 자꾸 물렁물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옛날에 한참 피사의 사탄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 궁뎅이가 이 작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제가 그 다리 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걷고 활동하고 막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척추가 반대로 휩니다. 척추가 축만층처럼 반대로 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이 히프가 큰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만성 디스크 통증을 갖고 삽니다. 이게 제일 괴로워요. 그 몸이 아플 때는. 이 통증이 극단적으로 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간이 나쁘니까 약을 못 먹어요. 진통제를 저는.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저건 겪어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막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반증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못 견디니까 온갖 잡병들이 생기면서 저는 정말 인간이 걸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병을 다 걸려봤어요. 성병 빼고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업할 때 잠시 타락한 적은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룸사롱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놈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끌려다니다가 몇 번 타락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타락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때 외에는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다른 병을 걸려봤지만 그쪽으로는 너무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이제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유일하게 타락해봤고, 저는 그때 사업할 때 모든 게 돈으로 보이고 사업하면 24시간 사업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이 직원들은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사업이 조금만 더 가고 잘 될수록 더 하고 고정비가 늘어날수록 더 하고 미칩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컨설팅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줄게요. 특히 스타트업 업체들한테는 제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무한대로 많아요.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들은 나와서 중소기업이 어떠니 뭐 어떠니 얘기하잖아요. 살아남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어떻든 살아남아서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관두고 나온 사람의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기업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되는 놈하고 안 되는 놈 사이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고급 정보고, 그런데 이런 정보는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좀처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기가 어디 인사과 출신이었다고 와서 하는 친구들은 인사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던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나와서 했던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했다가 기업 비밀이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야면 모를까. 근데 그때는 이미 사상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도 정말로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언젠가는 할게요. 제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특히 제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력을 맞춰야 돼요. 제가 컨설팅하다 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못하고 있고 참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만성통증과 어려움 속에 있는 도중에 그 운전을 하러는 이제 하고 오는데, 그날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북파공작원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만났어요. 또 그쪽이 이제 뭐 법적 그 추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채권 추심하고 막. 근데 그런 그 북파공작원이나 이 고엽제 전회 같은 사람들이 그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돌아와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정부들이 보통 이권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먹을 때 모른 척 해줘요. 대단히 살벌합니다. 그 사람들 뭐 데모 벌일 때 뭐 이렇게 가스통 막 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살벌해요. 만나보면. 근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이제 뭐 사업적인 거를 뭐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거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어가지고 막 허리 통증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날. 그리고 돌아오면서 서울에서 이제 그 3번으로 돌아오는, 그때 용인에 살았구나. 용인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요, 그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게 다리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왼다리로 운전을 하는데 왼다리가 막 마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공황 증상이 몇 년 만에 제거를 한 거예요. 한 10년이나 20년 만에. 그 방금 그 오르륵 소리가 나는 거는 수세식 변소에서 옆에 집에서 뭐 하면 저희 집까지 같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인데 아무튼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황 증상이 확 온 거예요. 그런데 공황 증상이 오면은 의외로 공황 증상이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점점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불면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공황 증상이 걸리면요, 아주 심한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감이나 두려움이요, 못 견딜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려움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러면서 막 이게 내적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푹 쓰러져가지고 쉬어야지만이 좀 어떻게 회복이 되는데, 이걸 놓치면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고속도로니까. 이걸 놓으면 죽는 거고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는 거고, 막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걸 못 놓고 막 쓰러지고 막 직전까지 탈진이 될 때까지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하는데 10여 분은 끝까지 버텼어요. 거기 또 하필 샛길이 없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제가 새길이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차를 세우고 완전히 뻗은 거예요. 완전히 탈진됩니다. 저는 공황 증상이 일어나면. 그래서 완전히 탈진돼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가까이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운전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대만 잡으면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황 증상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대리운전을 불러서 고속도로 상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왔어요. 얼마 안 남은 거리였는데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공황 증상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약을 줘주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약 이상이 되면 약으로는 처방이 안 되고 네가 약으로 죽는다. 약물 중독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 약 이상은 줄 수 없다라는 것만큼의 향정신성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약이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극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몸이 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아까도 말했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기사 하나 못 읽어요. 그만큼 완전히 그냥 막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치료하고 공황 증상은 자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꾸 나오는 게 매일 발생하는 걸 잡았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동차에 못 탔어요. 타기만 하면. 그래서 공황 증상이 보통 어떤 때 일어나냐면요, 자기가 자기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공황 증상이 보통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몸이 보통 이제 약해지면 많이 일어나요, 동시에.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건강하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건강한 사람들도 그런 컨트롤이 안 된다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공황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공황 증상이 일어날 때는 그런 아웃 오브 컨트롤 같은 상황에 빠지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은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저처럼 약했던 사람은 그게 정말 오래가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증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 평생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약을 먹고 살았던 건데, 그런데 그 이후로 하여간 저는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병을 다 걸려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걸려보면서 이렇게 해서 사니까 이게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이렇게 지옥이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탈출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먹고요, 이 진통 그 향정신성 약물을 먹으면 진통제 같은 건 저는 못 먹어요. 먹으면 간 때문에, 간의 이 부작용 때문에 그것도 못 먹습니다. 이게 제가 백반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고친 이유가, 저는 간이 망가진 이후에 어떤 다른 병이 걸리면은 약을 못 먹어요. 그게 간에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먹는 게 이 30몇 년을 먹은 신경약은 이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간암에 좋았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LSD 같은 걸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의학을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의학에 관해서. 그리고 뭐 뇌과학 막 이런 거 다 했던 이유가,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자살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세상과의 단절 작용을 먼저 사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친구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전화 비용이 한 달에 막 40만 원, 50만 원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 20년 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그거를 다 끊어갔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끊고 모든 걸 다 끊고 세상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거리들을 다 끊어갔어요. 그리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뭐 아파서도 그랬지만 아예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죽을 수 있는 쪽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제가 단시일에 떴기 때문에, 그리고 단시일에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 회사 이름이나 제 이름을 가지고 사기친 놈들이 무지하게 많았었나 봐요. 그거를 확인하는 전화들이 오고 막 이랬었어요. 물론 뭐 채권 수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랬지만, 그래서 하긴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요, 그 심리학이나 요즘에 그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적으로는요, 이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그게 일종의 쾌감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이유가 그게 일종의 쾌감 비슷한 걸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현대 뇌과학이 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뭐냐면 심리학이나 이런 인지과학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뇌과학이에요. 촬영 fMRI나 뭐 EEGS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온갖 측정을 하면서 여태까지 연구했던 게 맞더라, 이런 걸 증명하는 게 뇌과학인데, 실제로 그런 자살이나 이런 것들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자학성적인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뇌를 해보면 마약을 먹거나 먹거나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뭐 사정을 하거나 할 때 이 느낌하고 비슷한 영역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게 사람을 내적으로 갉아먹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한 그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악순환이 같이 겹치면서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최대치까지 떨어져 봤어요. 더 이상 그 밑으로 갈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고, 우리 집안이나 제 주변은 다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겹치니까 무한대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마지막 집안채까지 날렸죠. 그냥 저는 그거를 지금도 극복을 못한, 상당 부분 극복 못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에이, 이렇게 된 거 알거나 죽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알거나 죽자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렇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40이 넘어서요. 다시. 그러니까 석사까지 연대에서 했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희 전공하고 다르게 저는 행정학식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전공하고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닥치는 대로 모든 경제학 서적은 다 샀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경제학 서적이란 서적은 다 사서 다 본 거예요. 봤는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숱한 거예요. 현장에서 써먹을 수 없는 지들만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를 찾기 시작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경제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얘기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금융사로 넘어갔어요. 그 경제학을 통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공부한 게,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건 사뮤엘슨의 그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전문가들도 대학 교수용 교재용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뮤엘슨의 그가 한동안은 경제학의 최고봉이었었어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이 사람이 수리 경제학도 이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이후로 경제학이 계량 경제학이 되면서 이런 놈들이 경제학을 인간으로부터 떨어뜨려 놔가지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세상을, 이 불평등의 세상을 만든 놈들이 되는데, 그거에 문을 열어준 사람은 사뮤엘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사뮤엘슨 거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티글리츠가 쓴 미시 경제학이나 거시 경제학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맨큐 같이 이미 퇴출이 된 사람의 경제학을 가지고 아직도 떠드는 놈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그러나 그런 경제학은 이미 2008년 이후로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식것과 학파가 다 없어진 건데, 그런데 경제사를 공부하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칼폴라니아 거대한 전환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그 극좌파적인 성향이 강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정식으로 사다가 읽고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는 뭐 그람시, 그다음에 네그리, 그러다 공부하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다 공부하고 읽다 보면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푸코를 넘어서 그러다가 옛날에 과학자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수학자이거나 동시에 물리학자인 거예요. 철학자이면서 또 사회과학자이면서도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인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리학을 또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인용된 책을 찾다 보니까 그게 막 몇천 권까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막 이제 간경화에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간암도 걸리고, 그래서 두 번이나 간암에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쟤는 정말 더 이상 쟤한테 돈을 이제 받아낼 수 없구나 하면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다 이제 일일이 사과드리고, 그, 뭐죠, 자기 뭐죠, 자기 그 면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죠? 하여간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이제 면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신경약을 먹고 또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망하고 막 이러면서 그 건강도 나빠지면서 뇌도 많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받았었어요. 예전에는 막 정말 저 만나면 사람들마다 천재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제가 이 언변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농담조차도 안 돼요. 사람 만나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한 300권에서 500권 됐을 때 한 번에 종합을 하면서 이 뇌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서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어가면서 뇌가 좋아지고, 뇌가 좋아지면서 그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 간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오진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올린 다음에 간암이 재발한 걸 다시 알고 그때부터 못해서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그 이후로 영상을 못 올렸던 건데 한동안은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 건강이 좀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렇게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이 공황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차에만 타면 공황 증상이 일어났는데 차에 타보고 운전해보고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는 죽어도 못 나갔었어요. 거기만 가면 막 올라와요. 그래서 터널부터 연습을 하는데 터널도 안 됐었는데 그것도 몇 개월의 도전 끝에 터널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만에 고속도로도 연습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공황 증상은 대부분 자기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황이 되면 일어나요. 건강하던 안 하던 이 상황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공황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극복해서 지금은 MRA도 약 안 먹고 MRA를 찍는 선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하긴 그렇게 아플 때는 정말로 얼마큼 아프냐, 이 앞에 영상 날라간 것에 있는지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너무 아픈 사람들은요 잠시라도 덜 아픈 자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만성 고통을 극심하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정신적인 거 그거는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가 사업을 망하면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백반찍 뭐 온갖 병, 성병 빼놓고 다 걸려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 책이 그런데 저렇게 꾸준히 읽어가고 그 가운데서 두 번이나 간암이 발생하고 그 두 번을 극복하고 두 번째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 5개월 동안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그 고통까지 이겨내면서 한 게 꾸준히 공부해 오면서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약을 먹는 거, 잠자는 약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통증을 안 느끼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그 통증을 느끼는 거를 극단적으로 참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을 갉아먹습니다. 차라리 그거를 약을 먹고 그 통증을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거를 이겨내는 게 몸을 내적으로 갉아먹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요즘에 나와요. 그래서 LSD가 퇴출당했던 그 마약에 거의 준하는 그 진통제가 요즘에 말기 암 환자들한테는 투여가 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대마초 같은 게 막 파는 나라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화한 이유가 의외로 그것이 만성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병을 고치거나 또는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학적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간암을 극복한 게 책을 읽은 거 외에는 제가 뭐 잘 먹어서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극복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생이 가져줬던 비타민제가 저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비타민제를 먹으면서 몸이 막 이렇게 체력도 좀 좋아지고 독일에서 보내온 좋은 비타민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비타민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한테는 장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이 완전히 위험한 직전까지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막 변만 보면 막 피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는데, 나중에 내시경으로 찍어보니까 막 장 자체가 그냥 새빨간 거예요. 핏줄이 다 서가지고. 근데 의사가 이 조금만 더 지났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아무튼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장이 좋은 사람들은 비타민제 많이 받고 햇빛 많이 쬐고 잠 많이 자는 거가 간암에, 암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은 향정신성 약물 먹는 걸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제 경험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경험치들이 계속 의학계에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신경정신과도 어딘가 두드리세요. 저는 그거에 대찬성하는 사람이고, 제가 아주 명백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공황 증세 이런 건 뭐 거의 뭐 99.999% 없어졌습니다. 고속도로 뭐 운전 다 하고요. 뭐 MRI조차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적으로 충만해지니까 뭐가 생겼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건 소아마비건 뭐건 뭐 온몸이 하얗고 뭐 알록달록이건 뭐건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피케티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요, 지적으로는 저는 어느 누구도 한테도 밀리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해왔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지 뭐. 물론 이 좋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언론 이 계래기 놈들과 이 미통당이나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 때문에 열불이 나는 건 많지만, 그럴 때야 막 감정을 토해내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행복가가 되게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어머님 돌아가신 거는 아마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야스퍼스가 말한 형이상학적인 죄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은 어머님을 그리워하다. 그러나 어머님을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어머님 저 잘 살았죠?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게 걱정하던 둘째 아들 이렇게 잘 살았잖아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